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하면서 장기화된 대법관 공석 사태가 해소되는 물꼬가 트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대법원이 청와대와 먼저 의견 조율을 한 뒤 후보자를 제청하던 관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 임명 과정은 보통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을 조율한 뒤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최종적으로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훈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만 협의가 있었고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선 이 같은 협의가 없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았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예방 등의 외부 일정도 없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 동안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져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건너기 힘든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새 대법관 임명 제청은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불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가 또 꼼짝꼼짝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탄핵이 이제 수면 위로 슬슬 올라오고 있죠. 네. 이제는 도를 넘었다. 네. 지금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고 네. 심지어 어제 들려온 소식은 더 우리를 충격에 황당해요, 진짜. 야, 대통령 패싱,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패싱했다. 그러니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금까지 4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4명을 추천했잖아요. 네. 제청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넘게 제청을 안 하고 있었어. 그 다음 달에 이훈구 대법관 퇴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청하려나 보다. 왜냐하면 그 4명의 후보를 처음에 노태학 후임으로 추천했을 때 네. 4명 중에 김민기 판사라고 여성입니다. 여성 판사. 청와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판사를 원했는데 네. 조희대는 다른 사람을 추천했던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봐봐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어. 첫 대법관 임명이야. 그 상징성 때문에 당연히 지가 양보를 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대법관 지 임기 내에 또 대법관 추천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상징성 때문에 네. 자기가 뭐 청와대 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나는 협의해가지고 네.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거든요. 6개월을 버팅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네. 대면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저는 이거는 통보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건 일이에요. 엄청난 도전이야. 통보야, 네. 통보. 이게 관례를 깨고 무례한 게 트럼프만이 아니야. 만만치 이건 않아 이 새끼 이거. 거의 사법 쿠데타 수준. 이거 저도 이 얘기를 네. 하려고 사법 그랬는데 날려야 돼요, 이거. 이거는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네. 사실 붙은 거죠. 그렇죠. 이거 네, 왜냐면 싸우자는 거죠. 구조가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 뭐 대법원으로 쓰겠다라고 청원을 하면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먼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올릴 수가 없게 맞아. 돼 있고요. 그렇죠. 이게 입법행정 사법으로 해서 권력 분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요 입법행정 사법 3부에서의 과정인 거고요. 최종 통치권자에서 임명권자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인 거예요. 우리 국가, 그러니까 법 제도 자체가 달라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아무런 그 협의도 없이 우리 이거 임명해 주세요라고 2명을 딱 올렸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진짜 그렇죠. 진짜 이건 그냥 그리고 이게 더 골 때리는 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어떤 보도 내용이 있냐면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네. 법원행정처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문제 2명을 제청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제청하는 문제를 두고 물밑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었대. 네. 근데 조희대가 어제 던진 거야. 그냥 던졌어요.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거 미친놈이지 이게 지금. 그러면서 더욱 미친놈이야. 괘씸한 거 뭐냐면요. 그나마 지명한 사람들 2명이 약간 보통 이제 세평상 현재 그 청와대 쪽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깝다는 게 아니라 그 청와대에서
현재 진행되었던 어떤 판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청와대에서 좀 괜찮게 볼만한 사람들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른 게 더 괘씸한 게 쟤는 그거를 협의해서 고른 게 아니라 이 정도 골라줬으면 된 거지 뭐 니들이 이거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래갖고 나중에 나는 했는데 대통령 임명을 안 하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렇게 나올 거야, 거라는 지금. 거지. 아 이거 안 봐도 비디오잖아. 이거 쓸만한 사람들 골라주는데 왜 안 해? 이렇게도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이미 6개월 이상 넘겼기 때문에 그 저희는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위법이에요. 직무유기. 그 직무유기고 이거는 거의 진짜 정치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탄핵시켜달라는 거지 뭐. 그리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적어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보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래 뭐 전당대회 끝났다고 하는데 근데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니들 벌대로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똘똘 뭉칠 것 같지도 않은데 힘 없을 것 같은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금. 상황도 이용하는 거고 사실 작년 5월 파기환송 때 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조희대 그리고 대법원장은. 얘가 지금 사실은 네. 혹시나 얘가 대통령 될까봐 떨어뜨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랬잖아. 조희대는 사실 감옥 보내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짜 조희대는 이게 솔직히 이렇게 하냐면. 자기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올려놓은 사건이 김건희 건 있고 한덕수 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대법관 2명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봐봐요. 이거 2명을 올렸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문회 해야 됩니다. 그럼 청문회도 해야 되거든.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조희대가 보낸 사람 중에 야 이거 인정 못해 해가지고 부결을 시켜. 그럼 또 가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 그렇지. 시간 끄기. 그러면 2명의 대법관이 계속 공석이 돼요. 네. 그러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올려놓은 사건들 있잖아. 김건희 포함. 못 엽니다. 질질 끌만한 2명이 명분을 공석이기 때문에. 질질 끌만한 명분을 조희대 쪽에서는 지금 이게 개책이랍시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근데 의도로. 그 과정에서 김건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럼 김건희 풀려나 거지. 아 이게 갑자기 던진 게 그런 의도도 있다. 그렇지. 민주당에서 그 국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거부했다. 발견했을 때 돌려보낼 수도 있으니 그러면 너네 한번 돌려보내봐. 나는 제청했어. 그러면 재판 지연이야. 뭐 이런 의도도 지연되는 있을 거야. 것이다. 야 그럼 진짜 나빴다. 대법원이 멈추는 거야 사실. 진짜 나빴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김건희 내보내겠다는 거야. 야, 나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나 대통령- 근데 100% 이거 같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저변에 깔려 있지만 네. 여기서 조금 더 격이면 지가 탄핵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던졌어. 음. 근데 던진 것도 집단에는 제3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청와대 반기 든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이미 이유로. 끝났어요. 그 반기 들었다는 부분은. 그럼 끝났잖아. 그러고 나서 그럼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지금 던졌지?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김건희 이거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일단 그 전에 지가 다 올렸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지금 못 엽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아마 김건희 건을 올리려고 다른 것까지 같이 한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상고심 중요한 것들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얼른 후보를 던지고 시간을 끄는 거다. 네. 아,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놈. 야, 이놈 날려야 진짜. 돼. 예. 진짜 우리가 무슨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더 나빠 더 나빠. 군인들을 국회로 보냈던 건 못지않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태학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멈추고 있는 짓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야 이거 어쩜 오늘 이거 아침에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조희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지. 네, 실실 쪼개면서. 내란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걔는 왜 사실상- 자꾸 실실 쪼개? 나 진짜 그 기분 나빠고. 아 이게 진짜.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들어갔죠.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태업 아닌 어떤 반기를 들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걸 노리는 거지. 근데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탄핵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 예, 이거는 탄핵을 해야 됩니다. 아니 너무 의도가 눈에 보이잖아. 예, 그리고 지금 안 되더라도 탄핵해서 업무 정지 시켜야 돼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업무 정지 시키고 이거 헌법재판소 갔다 돌아오면 또 탄핵하고 또 업무 정지 시켜야 돼. 임기 끝날 때까지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진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직무유기를 했는데 네, 막판까지 무책임하잖아. 그렇지. 너무 악의적으로. 난리나죠 이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야 이게 단순히 청와대랑 한번 붙자를 넘어서서 중요한 내란 김건희 사건 상고심 선고 지연의 의도도 있다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괘씸한 게 그런 거예요.
있다고 본다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잖아. 어떤 의심은 가지만 네. 어떤 근거도 없어. 어떤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너 그렇게 대법관 자꾸 임명 제청 안 하면 이 자체로 위법이지만 너 상고심 지원하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제청할게 툭 던져놓고. 그렇지. 근데 이렇게 내가 던져도 너네는 어차피 시간 걸리잖아.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 예. 행동으로 조이대의 마음 심리가 조금 읽히는 게 이 새끼가 탄핵은 무서워. 그러니까 일단 던져놓고. 네, 그러니까 지금 명분을 쌓아놓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탄핵을 해야지.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질질 끌면 안 돼. 빨리 탄핵해야 돼.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탄핵했다는 걸 가지고 뭔가 또 반대를 하겠지만 그렇지. 결단을 언제 해야 어떻게 돼. 내릴지 모르지만 결국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조이대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탄핵되고 자기가 꾸민 대로 일 안 되고 내가 뒷방 늙은이 신세 되는 게 제일 무섭고 싫을 거거든요. 그걸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아침에 김희석 당대표가 얘기했네요. 이거 뭐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퇴학당하고 싶어갖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다. 지금 건수를 줬어 조이대. 그렇지. 건수를 줬기 때문에 논의가 네.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시간이 없긴 한데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 김건희가 10월 말에 구속기간 만료. 그래서 만약에 상고심 지연되면 정말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9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알선수재 2심 네. 여기서 그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 구속을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해주느냐에 대해서 이게 변호사님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 해준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돼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남든 일주일이 남든 구속돼 있어서 잘 안 해준다. 근데 어떤 분은 아니다. 중대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단해서 추가 구속하는 경우도 있다. 솔직히 그 의견이 판사 갈리는데. 마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판사 마음이에요. 그거 진짜 모르는 거네. 그 진짜 재량권이에요. 재량권 보통 범위예요.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 다 다른 얘기 하잖아. 다 달라요. 그럼 그 경우는 판사 마음인 거야. 그러면 진짜 모르는 거네. 왜냐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판사 재량에 달려 있는 거니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라면 답을 하겠지.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그 판사 입장에서는 또 압박을 받아요. 야 이거 그냥 풀어줬다가 나중에 김건희가 진짜로 풀려나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걸 법원을 통해서 그것도 먹힙니다.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까부터 댓글 얘기는 정말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이대가 이따위로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뭐 경어도 안 쓰네요. 그냥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이 믿음을 잃어서 그런 거다.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런 거 지금. 잊지 마세요. 아니 되게 여러 명이 똑같은 걸 계속 그래요? 쓰니까. 아니 요즘 댓글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예.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야? 설령 누구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신의 대상조차도 우리가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봐봐. 이걸 어떻게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아니 봐봐. 같이 망하자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아이디는 있지만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 민주당 지지자인지도 모르고 대갈촉인지도 맞아. 몰라. 아니겠지 당연히 민주당 지지 근데 아닐 막 거야. 여기저기 글을 써. 납득할 수 없는 글을 써.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소리다 하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예. 조이대 지금 이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계속 그 김건희 재판제 이렇게 미루고 있으니까 법여권의 법사위원들이 김건희 재판지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송영길 후보가 지금 이제 10%도 못 얻고 있지만 송영길 후보가 공약으로 대선 게 조이대 탄핵이었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조이대 어떻게 하겠다는 뭐 얘기는 혹시 했습니까? 명확하게는 안 왔지만 김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동조했어요. 그래서 조이대 탄핵에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정청래 후보는 아직 제가 뭐 기억은 없습니다만 정말로 요즘에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저 박근혜 윤석열 다 탄핵됐잖아요.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앙지검장도 탄핵 소추됐잖아요. 근데 대법원만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이 지금 내가 재판하니까 성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니 검사들이나 경찰들이 다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다 국회의원들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조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역할을 못한다면 탄핵 소추해야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재판을 전원합의체 넘겨가지고 계속 끌고 있는데 특검법은 3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도 지금 대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에서 배제하려고 대법원에서 금방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 내려보냈잖아요. 그때는 정광석화처럼 했는데 지금은 왜 무슨 약점이 있는 건지 이렇게 김건희에 대한 재판을 미루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을 미룰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어때요? 지금 조희대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일단 대법관 임명 제청 안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재판 이렇게 질질 끌지요. 지금 엄연히 특검법에 633으로 돼 있는데 633인가 333인가 아무튼 그러면 그것도 일단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을 할 수는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탄핵을 했을 때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탄핵으로 정지된 기간이 나중에 더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탄핵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탄핵 안 할 이유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고려했을 때, 뭐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은 명확하게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분석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탄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근데 물론 뭐 그 구성원들이 윤석열을 탄핵했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 하나는 탄핵 사유가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정치 관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관여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한데 이걸 놓고 보더라도 이게 그 법률 위반으로 확인된 바는 없잖아요. 예. 우리 모두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떠한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법률 위반은 확인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많이 있고 근데 단지 어쨌든 대법원장으로서 정지시킨 상태에서 대법원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희대의 영향력이 홀딩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조희대로부터 자유로운 대법원이 제대로 기능한다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데 우려할 점은 뭐가 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능이 홀딩된 상황에서 대법원도 홀딩돼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장이 없어도 전합체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대법원장이 없다라는 것을 핑계 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합체를 안 해버리면 됩니다.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힐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희대에 대한 탄핵이 결정 날 때까지 대법원의 기능이 정지되는 위험성을 또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런 후폭풍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것저것 따지면 계속해서 대법원은 성역으로 남아야 되고 특권, 기득권으로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지검장 탄핵했을 때 솔직히 기각됐으니까 얻는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그 기득권이 무너졌고 결국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원동력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노태학 대법관 후임자도 정하지 않고 이용구 대법관 후임자도 이제 제청이 돼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청을 안 하면서 내 사람 심겠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최상목 한덕수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후폭풍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저것 걱정하다 보면 결국 대법원의 위상과 기득권을 공고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한번 돌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걱정합니까? 조희대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그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했던 그 짓을 한 자가 바로 조희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여권에서 이자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만에 하나 이상민, 한덕수, 김건희 저런 합의체에서 장난치다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지요. 오늘 대체 공휴일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국내 정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관련한 이야기도 저희가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개헌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또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희대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계 8순 아니죠. 정치계 3순. 최욱 씨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이 공정성 시비가 일까봐 저희가 철저히 출입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공정했습니다.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아니 웃기려고 하는 짓을 제가 웃기려고 한 말을 그냥 웃으면 안 되죠. 이거 맞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저희가 앞에 좀 이제 길게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에게는 뭐 총평 정도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예측대로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였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1년간 발을 맞추어서 성공적으로 일해온 김민석 전 총리 대표가 당선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오신 거를 제가 봤는데 이번 전당대회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다 이런 표현을 쓰셔가지고요. 제가 정말 좋지 않은 평이다라는 평을 낸 바 있습니다. 좋은 평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40%가 반명이 돼버리는 결과가 돼버린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이번에 8분의 후보들이 전체 연설을 하는 것을 제가 다 들어봤는데 이분 8분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맞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겠다. 네. 이 결정판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네. 그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당선됐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고. 그렇죠. 누가 되든지 당원의 결정대로 국민의 결정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아니 그분들이 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겠다 하는 얘기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였어요? 예, 그렇죠. 이거는 그럼 제가 오해를 했네요. 오해를 잘해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소비가 안 되는 것 그렇게 같아서. 안 나와. 나도 우리 방송 나는 언론이 아니라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갑자기 바꾸신 것 같아. 바꾼 게 좋아. 야, 좋은 거야 이거는. 바꾸더라도. 자꾸 바꾸신 거야. 생각을 자꾸 바꿔 나가는. 잘하셨다. 그렇지 이렇게 잘하셨네. 이 보정을 잘하셨어.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잘하셨다. 역대 전당대회를 제가 오랫동안 봤지만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주류들은 각을 세우거든요. 근데 일체 각을 세우지 않고 다 충성을 바쳐서 함께 하겠다. 마지막까지 지키겠다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승복에 더 큰 DNA가 있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화합, 통합, 그리고 민생으로 간다. 그런 자신감을 가졌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전당대회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최종 결과와 대의원 투표 결과가 굉장히 이게 반대 성향을 드러내더라고요. 그거 잠깐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최종 득표율과 대의원 득표율을 좀 비교해 보면 김민석 후보는 최종 당대표 득표율이 54.08, 대의원 득표율은 66.69입니다. 정청래 후보 45.92가 최종이고 대의원 득표율은 33.31. 네, 당 대표는 뭐 반대는 아니고 이제 격차가 대의원이 훨씬 더 컸고 최고위원을 보면은 그야말로 진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후보자 최민희 후보가 1등 했잖아요. 근데 대의원에서는 꼴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게 뭐 전략 투표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너무 좀 다른 결과가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봤는데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의원들은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고참 당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리당원,
국민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쭉 해온 김민석 후보에게 더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에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되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김민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섰거든요. 물론 때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지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 네. 후보가 졌죠. 예, 그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요거는 아니.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예. 근데 요거는 선호 투표제에서 감안된 여론조사 결과고 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어찌됐든 이것만 봤을 때도 정청래 후보가 살짝 앞섰죠. 앞서는.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지지도하고 비례했다 이렇게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 등으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을 반영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 김민석 대표에게는 일종의 부동산 책임을 물는 것이 됐고. 그러니까 총리였다 보니까. 그렇죠. 1년간 같이 한 것을. 예. 그래서 일반 여론은 그래서 정청래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죠. 만약에 호남이 없었으면은 제주도가 없었으면은 김민석 후보가 패배했을 거예요. 그럼 호남은 어떻게 보세요? 그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호남?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역시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잘하고 양무 호남 시무 김민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호남은 민주주의 정치에 투표를 했고 지금까지 경제나 발전에 대해서는 등한시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론 김민석 총리와 함께 호남에 엄청난 반도체 투자 800조 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호남 분들이 민주주의 정치와 병행해서 경제 발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결과가 김민석 후보에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실질적으로 52%가 넘은 곳은 제주와 호남밖에 없잖아요. 이걸 보면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 진짜 정청래 후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가슴 철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결과는 굉장히 그 견제와 균형 아주 기가 막힌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입장이군요. 특히 그 최고위원 보십시오. 예. 소위 말하는 삼청 이명하지 말고 이석. 뭐 좋아요.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한 걸 보면은 김민석 대표를 당선시켜 주면서도 독선하지 마라. 그래서 견제를 강화시켜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황금 분할, 황금 선택을 해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당심과 민심은 진짜 기가 막히는군요. 기가 막히죠. 여론 앞에 민심 앞에 겸손해져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어떤 강력한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개헌 이슈가 또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볼까 합니다. 저한테는 곤란한 질문만. 이게 뭐가 곤란합니까? 이게 제일 뜨거운데 이것도 안 물어보면 뭐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래요.
최욱 씨하고 좀 잘 사귀어봐라. 잘 사귀어봐라. 네, 고맙습니다. 어른이시니까 또 어른이십니다. 여쭤보시네요. 예.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재자 역할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가 두고두고 좀 아쉽습니다만, 워낙 제가 존경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헌 관련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다순 의원과 이제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때 같이 쳤던 김태호 의원의 전원이 보도가 됐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개헌 관련해 가지고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개헌 이슈가 이 블랙홀입니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추론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헌과 관련해서 SNS에 올렸는데 이게 좀 길지만 길어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네, SNS 내용입니다.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입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네. 개헌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연임을 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통령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개헌의 문이 열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셔요? 사실 임기 1년 단축 개헌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러한 것들을 여야 간에 논의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삼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 이것은요. 현 헌법에 개헌을 하는 해당 대통령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명기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 입장을 계속 그리고 냈습니다. 이미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맞아요. 홍익표 수석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왜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가? 저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그렇게 봐요. 누구도 못해요. 그리고 개헌하기가 쉽습니까? 지금 최소한 우리 진보 야권들이 다 뭉친다고 하더라도 한 190 되죠. 그래도 국민의힘이 한 10명을 국민의힘에서 넘어와야 돼요. 넘어와야 돼. 그런데 이분들이 대통령이 개헌해서 내가 한 번 더 하겠다 하는 것을 하면은 넘어오겠냐 이거죠.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진보 여권에서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난 그거 못하겠다 그래요? 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꾸 개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비에 불과하다. 그건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어찌됐든 이 권력구조 개편 관련 말고 개헌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 위해서 괜한 걸 트집 잡는 게 맞더라도 일단 지금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개헌의 시작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일각의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미 밝혔기 때문에 밝혔기 때문에 현 언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굳이 얘기하면 그게 그렇죠. 긁어부스럼이다. 그것은 트집이에요. 트집이고. 지금 심지어 5.18 이런 건 원포인트로 개헌하자고 해도 안 하잖아요. 안 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이 구실을 가지고 자꾸 현직 대통령을 하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개헌의 블랙홀로 빠뜨려서 상처를 주려고 해봐야 그것도 우리 다 알아요.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이거죠. 네.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개헌이 저도 엊그제도 그런 분들 만났어요. 원포인트라도 하자 했더니 그분들은 무슨 소리냐. 권력 구조도 함께 하자. 그러면 얘기가 되겠느냐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임제, 중임제를 가지고는 트집 잡지 마라. 예. 지금 못하게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의대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의대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법관 재청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재판 지연이죠, 지금 지연. 무기한 지연되고 있고요. 네. 게다가 최상목이 있죠. 최상목. 최상목이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문제로 이진관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데 그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판단은 이제 대법까지 올라가 있어. 기피 신청 관련해서. 근데 그거를 지금 3개월째 뭉개고 있어.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기피 신청 그냥 기각하면 끝나는 건데. 끝나.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를 다 안 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네. 우리 법사위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그분은 멀쩡한 재판을 절차, 서류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하고 파기환송을 시켜버린 바로 거예요. 시켜버렸어. 그때는 급하게. 그 자체가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원 행정처장을 임명하면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이지만은 파기환송 주심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해서 그분이 법사위에 매냥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뭐 우리한테 지금 선전포고 하는 거냐. 너네 선전포고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바뀌었어요. 최근에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행정처 출신이 아니고 비교적 합리적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법관 후임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추천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가 사랑하는 사법부, 그가 사랑하는 후배들이 근무하는 사법부를 위해서도 네.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지금 우리 법사위 특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탄핵으로 가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지. 네,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까? 네, 높아가고. 의견이 점점 모여지고 있습니까? 네,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의견이 모여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의대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래 이제 내년 5월 달인가 임기가 네, 끝나요. 맞습니다. 아직 한참 그러니까 남았어요. 근데. 어차피 끝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은 본인이 명예스럽게 해결을 하고 명예스럽지는 않습니다. 기대를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반성하고 그래도 지금 펜딩되어 있는 것을 명예스럽게 해결하는 길이 좋은데 안 한다면 탄핵밖에 없죠. 지금도 늦은 것 같아요. 그 내년에 임기가 끝난다 그래도 중요한 문제가 너무 조희대 손에 많이 들려 있어요. 많이 들려 있어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불안해 지금. 그 끝으로 아까 그 방송 중에 속보가 하나 나왔던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를 제출한 것 같던데 맞지? 그렇다고 보도되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하셨구나.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사실 나쁩니다. 건강 문제예요. 너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사퇴한다고 그래서 대통령 외국 나가 계실 때 특히 남미에 나가서 계실 그때 때 얘기 나왔었죠. 자원력이 한판을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 측근 법무장관이 나간다고 할 수 있냐. 죽더라도 해라. 그렇지.
그때까지는 안 죽을 거다라고 저도 막말을 했지만 네. 그 후로도 건강 문제 저에게 구체적 설명을 하더라고요. 건강이 안 그래서 좋다. 이제 사실상 저는 중수청, 공수청을 출범시키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10월 2일 날 출범을 하니까 네. 새술은 세부대 담는다는 의미에서 정성호 장관이 그 간절한 예? 뭐예요? 갑자기 뭐 건강 문제라더니 세술 세무대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왜? 세술 세무대 얘기 왜 하세요? 아니 공수처장이나 중수청장은 임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새 법무부 장관이 할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분 건강이 너무 나빠요. 건강 문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사실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잖아요. 네, 많이 했죠.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뭐 운도 있었겠고. 뭐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아니 그런데 이제 더 욕심 복이 많은 것보다는 운이 좋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더 욕심낼 건 없잖아요. 맞죠? 아니 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니 제가 진짜 속상한 건 아니 무슨 더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중재 좀 하시고 그러시지. 제가 얼마나 제가 얼마나 중재를 했어요. 나쁜 건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했다. 김민석 후보 옆에 딱 계셔가지고 아니 저하고 같이 다닌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진짜요. 한 번도 없어요. 좀 어른으로 아니 이렇게 집회 장소에서 해주셔야지. 김민석 후보가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또 정청래 후보도 악수는 한 적은 있지만은 후보 따라다니는 제가 그런 군번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좀 경쟁 치열해지면 우리 끝나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싸워 안 돼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셔야지.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거 하셨어. 왜 공격하냐 하고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어제 정청래 대표가 대전대에서 실패하고 올라오면서 혼자 이제 자기 차에서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꼬리표 달지 마. 꼬리표 달지 말고 깨끗하게 승복하면은 정청래의 미래가 있어요. 이번에 누가 그렇게 많이 받을 걸 알았겠어요. 미래가 있어요. 좋잖아요. 오늘 또 아주 정청래 후보 전 대표가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지지 세력들이 많이 탈당하려고 한다 하니까는 탈당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그리워하겠느냐. 이건 당에서 그리워한다 이러기 때문에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건 잘한다 하고. 너무 멋지시다. 일탈하는 것은 가차없이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제가 존경 안 할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옷 잘 입는 신사로도 선정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정말 제가 존경 안 할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 문제 같은 것도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하니까 수사하고 있고 그 수사에 맡겨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서 또 뭐 간다 어쩐다 이러면 안 돼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묻어버리고 가야지 끌고 다니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는 바이고요. 우리 곽수산 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